각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플라스틱 규제가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 통일화까지는 좀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주요 국가, 주요 선진국이 되겠죠. 주요 선진국들이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이 EU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레벨에서의 규제인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국제협약,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협약 레벨에서 논의되었던 탈플라스틱 규제들이 이제는 개별 국가의 법령 또는 정책 단계의 규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그 UNEP 그 문서에서 2018년 문서에서 가져온 것인데 유럽을 기준으로 그 플라스틱 관련된 규제가 있는 나라의 숫자들을 세본 겁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덴마크가 처음 있었다고 하고요. 쭉 저조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서 설명드리는 2015년도에 EU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순환 경제 또는 탈플라스틱 관련된 지침이나 정책들이 발표된 이후에 2018년 2월 기준으로는 16개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물론 현재 기준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제가 숫자를 세본 건 아니지만 그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그럼 EU에서는 유럽연합 레벨에서 어떤 정책들이 또는 그 흐름들이 확인되는지를 주요 이벤트를 정리해 봤는데, 우측을 보시면 먼저 굉장히 중요한 것이 2015년도에 순환경제 패키지라는 것이 EU에서 발표가 되고요. 또 하나 EU에서 디렉티브 형식으로 경량 비닐봉지를 좀 줄이자라는 취지의 지침이 나옵니다. 그 다음 18년도에 순환 경제를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어떤 플라스틱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19년도에 한국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이라고 이제 약칭해서 부르는 이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에 나온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많은 규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유럽에서는 21년 1월부터 플라스틱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EU가 17년도에 이미 UN 환경회의에서 해양회의에서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세금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18년 6월에 그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는 방향의 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결국 20년 7월에 회원국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0.8유로의 플라스틱을 부과하기로 확정을 하고 이제 그 확보된 세금은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EU로 넘겨서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그 스킴으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가져온 건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플라스틱 세금이라는 것이 동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유럽에서 발표한 유럽 그린딜의 하나의 그 도구로서 규제 도구로서 도입된 것이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가 21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흥미로운 그림인데 이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이제 그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 미국, 일본, 독일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이것은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한 이유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수입 수출이 이루어졌던 상황이었고요. 왼쪽도 그런 취지의 좀 그림인데 약간 평면을 달리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플라스틱이 수출됨에 따라서 유럽의 폐기물들을 개동으로 넘기는 상황들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라는 기조와도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상황들. 그리고 관련된 것이 18년 1월에 중국에서 더 이상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유럽 영내의 폐기물 처리를 더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유해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레귤레이션이 20년 12월에 도입이 되고 21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EU 역외로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유해한 폐플라스틱은 수출이 안 되게 되고요. 예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무해하다는 입증이 되는 플라스틱만 수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면 재활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활용을 위해서 수출된다는 점이 엄격하게 입증이 돼야 수출이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EU
유럽연합에서의 이제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제협약에서의 논의, 그 다음에 유럽연합의 규제 체계를 보셨는데, 흥미로운 것이 저희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플라스틱 규제가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 통일화까지는 좀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글로벌화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이라고 해서 자국 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폐기물 재활용 관리를 위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21년도에요. 그다음 국가 재활용 전략이라는 것을 EPA가 발표를 해서 30년까지 재활용률을 목표로 50%로 설정을 했고요. 21년도에. 그리고 주정부를 중심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SUP 사용 금지 조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 책임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유럽연합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린 거고요. 이에 기초해서 독일이 굉장히 여러 대책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신포장재법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페트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 규제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수준은 EU 목표 수준과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포장세법도 도입을 해서 22년 4월부터 실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관련된 법률 제정을 해서 결국 2040년까지는 SUP,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목표로 가고 있고요. 중국도 여러 가지 규제들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부터는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대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 5월에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원 순환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법률도 발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국의 사항들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저희가 봤던 이제 플라스틱 새, 그 다음에 페트병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재활용 원료 비율, 그리고 생산자 책임 활용 제도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유사하게 도입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